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대한민국 명품 소비 1등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 2022년 세계 주요국 중 1인당 명품 소비 1위.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거는 1등을 다 꿰찹니까, 진짜. 좋은 거 1등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욕먹을 만한 거 1등을 합니다. 네, 명품 소비 1등이 왜 욕먹을 거냐? 아니,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명품을 소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게 팍팍한데, 나라 경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명품을 많이 사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오히려 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신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뭔가 돈 벌기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지표에서 드러나는데, 이 와중에도 명품을 가지고 싶나? 이 명품 소비 1등이 달갑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명품을 정말 가져야 될 사람, 뭐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명품을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떤 재력가, 능력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명품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난한 사람도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쥐뿔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명품 백이나 명품 향수, 벨트 같은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없으면 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없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봤을 때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많다는 지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누구나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스트나님 그 나이 때 그 동년배 이제 동성 친구들, 여자애들 보면 그런 명품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집이 잘 사니까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선물해 줘가지고. 그런데 스타일도 알잖아요. 스타일도 밖에 나가 돈 벌기 힘들죠. 좋은 직장 다니기 힘들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나 내 주변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올리니까 개인차가 크게 안 벌어집니다. 내가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알잖아.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뭔가 사치를 부리기 어렵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 내 또래 애들, 얘나 나나 그렇게 능력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데, 능력 차이가 없다는 것은 버는 돈이 뻔하다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품을 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죠, 요즘에. 그래서 좀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뭐 남자분도 명품을 사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명품을 더 많이 삽니다. 인스타 같은 거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품을 가지기 어려운 나이대 분들도 명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초중반은 사실 돈이 없어요. 버는 돈 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싼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 그만큼 어린 나이 때부터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명품을 가진다고 해서 뭐 내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냥 나는 그냥 명품의 호구가 되는 겁니다. 명품 백 하나 사면 하나 사면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에 구색을 맞춰고 다 사잖아. 다 사면 어떻게 돼?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아마 월급 버는 걸로 충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신용카드로 긁는 거예요. 긁다가 이제 한 달 결제 대금 나오면 그거 이제 처리 못 하는 거야. 내가 버는 돈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10%만 갖고 90%는 이월시켜버리고 리볼빙을 하는 거죠. 리볼빙 단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리볼빙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사의 리볼빙 누적 빚이 7조라고 합니다. 7조. 참나. 카드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7조라고 하면.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 여자 신불자분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자 신용불량자. 명품 푸어에 빠져가지고 이거
자기 능력을 감당 못해서 나 못 갖겠습니다. 그냥 신분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온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남자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자동차 같은데 이제 카푸어지 돼가지고 그거 대금 마련 못해서 나 못 갖겠습니다. 그냥 신용불량자 낼게요. 파산할게요. 이렇게 맺힌 분들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참 안 좋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신용이 박탈당하면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우리나라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그냥 나는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산송장으로 살 여자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명품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신용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 왜냐하면 여자분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신불자 됐잖아. 그러면 신불자를 회복하려면 내가 그동안 빚졌는 거 다 복구시켜야 돼요. 그 복구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 돈을 그만큼 모아본 적도 없는데. 모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상 신불자가 되면 내가 봤을 때 결혼도 힘들 겁니다. 누가 신불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신불자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메타인지 못하고 허영심과 사치심이 강하다는 증거잖아. 자기 인생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꼬꾸라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가정을 차리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결혼할 때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재무 상태, 신무 상태 같은 거 많이 따질 겁니다. 왜냐? 요즘에 워낙에 신문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불자, 개인회생, 개인 파산, 워커로 하신 분들 많아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앞가림 못해가지고 만들었는 건데. 앞으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혼 못할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과 결혼합니까? 비찬치 버린 사람 누가 결혼해? 금지식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봤자 나만 고생인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이 자빠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명품과 자동차 때문에 자빠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막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명품이나 자동차를 사가지고 못 갚는다. 아 그럼 뭐 개인 파산하지, 신불자 되지. 이런 것도 뭔가 관대하게 생각을 해. 이거 자체가 내 인생을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건데 이걸 뭔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무슨 몇 장이야 도대체? 무슨 몇 장입니까? 앞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 구렁텅이 빠지면 못 나와요. 나온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전에 2008년인가 카드 대란, 그 LG카드 시절에 카드 대란 있었을 때도 그때 신불자 돼서 못 나온 사람 부직이 있어요. 신용 회복하기가 뭐 쉬운지 아십니까? 남자분도 신용 회복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여자는 더 어렵겠지.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버는 돈이 더 적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명품백 때문에 카드 돌려먹게 하다가 감당 못해가지고 신불자 되면요 대부분 못 올라올 겁니다. 신용 회복 못할 거예요.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인생 꼬꾸라진 대로. 남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꼬꾸라진 분들 많을 테니까 잘 구매하시고, 여자분들도 명품 자동차 있죠. 독일 3사 같은 거 타고 있는데 신불자로 인생 꼬꾸라진 사람들 많으니까 절대 이 외판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껍데기가 멀쩡할수록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알찬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게 왜 이렇게 반갑게 들리지? 나 빼고 열심히 내수 경제 돌리고 있단 소리니까 언젠가 경제는 복귀할 텐데 그때 나는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고 다내드는 돈이 없을 거고 세상은 야육강시, 돈이 곧 힘이 되는 시대에 경쟁자들이 알아서 도태해 주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좀 약간 좀 조롱하듯이 댓글 다셨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열심히 사는 사람들 기회입니다. 이게 내가 그 말씀 드릴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사치 안 부린 사람들 기회가 올 거예요. 왜냐? 내가 얘기했죠. 바닥 깔아준 사람들이 많다고. 이 명품 소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명품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는 바닥에 생각하지 않죠. 근데 곧 있으면 바닥으로 내려갈 거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카드비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가기 싫어도 지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지하세계를 관찰하게 될 거야.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지하세계를 경험하면 지상으로 못 올라와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나 빼고 열심히 내수 경기 돌리고 있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돈을 안 쓰면 문제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지갑을 닫아면 문제가 있는데 지갑을 가진 것도 없는데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내수경제 책임지고 있잖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푸어족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백화점이나 이제 자동차 매장 가서 많이 끌고 줄 거니까 저분들 어차피 소비 다 해줄 거니까 우리는 소비 안 해도 돼. 내수경제 열심히 돌려주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대신에 책임지셔야죠. 자기 능력이 맞지 않은 소비를 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하려고 그러나. 모아놓은 돈까지 없으면. 앞으로 경제는 복귀하는데 사실 복귀하기 힘들 겁니다. 복귀하는 건 사실 난 어렵다고 봐요. 복귀하기보다 계속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터무니없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올라간 게 대부분 거품이에요. 이 거품이 빠지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경제 복귀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부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기술도 지금 경쟁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출산율 보시면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적고 나이 든 사람 많아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많잖아요. 지금 빚 벌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물론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아놓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죠. 겉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몰고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명품백이나 귀걸이 착용하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근데 겉만 멀쩡하고 속은 그냥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든 게 없어. 당장 내일부터 자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는 복귀하기 힘들 겁니다. 복귀하기 어려우면 점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경제 복귀가 어려우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못 나옵니다. 정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올라올 확률이 점점 감소하게 돼. IMF랑 우리나라 경제 위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는 위기. 왜냐하면 IMF 때 그때 젊은 분들, 지금의 40대 분들은 멘탈이 강했습니다. 의지도 강했고. 그래서 참고 이겨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멘탈이 없어요. 멘탈이 뭔지 몰라. 오죽하면 존버가 재능이 되었을까. 존버는 당연한 건데.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고 그만두고 자꾸 편한 것만 찾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잘하는 거 딱히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위기가 온다고 나라가 떨어졌을 경우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 가장 큰 문제는요.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물론 힘든 세대 맞아. 힘든 세대 맞지만 경제적으로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임은 부정할 수 없어요. 문명의 혜택은 다 받았고 정작 경제적인 어떤 궁핍과 어려움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어떻게 올라온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IMF 얘기해도 그냥 어른들 세계 얘기로만 받아들이지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야. 막상 자기들한테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상당수의 이제 저런 빚을 진 사람들, 뭐 리볼빙이나 뭐 대출 받은 사람들, 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못 내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는 난이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그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끈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불자나 이제 뭐 개인회생, 파산 이런 사람들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뭐 대한민국에 뭔가 기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살아만 있을 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사치 같은 부리지 말고 존버하세요. 돈 모으고. 지금 남들한테 잘 보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것도 한때야, 한때. 영원하지 못해요. 그 한때 몇 번 잘 보이려고 하다 인생 곤두박질 치게 되면 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닥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냥 사치 같은 거 부리지 마요. 내 능력을 아세요. 내 주제를 아시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